사연녀 같은 상황이라면 연애하는 중간중간에도 남녀 문제로 분명히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. 제가 들은 것도 몇 개 있고요. 외박이 처음이었던 거지. 한 번 배신이 어렵지 두 번, 세 번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? 충성 반토막입니다.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저의 구독자이자 저의 지인의 사연입니다. 읽어볼게요. 저는 유흥업소녀예요. 업소 일을 하다 보면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.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손님하고 가끔 눈 맞아서 살림 차리거나 연인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공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. 저 역시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. 많이 외롭긴 했지만 소개를 받을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억지로 애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건 아니니까요. 그렇게 무료한 일상이 생활이 되어버렸을 때쯤 가게에 새로 들어온 웨이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얼굴도 잘생겼고 성실하고 착했어요.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진 못했어요.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관계였으니까요. 그때부터 출근이 즐거웠어요. 손님 맞이하면 스트레스였지만 잠깐 그 사람을 보면 힐링이 됐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건넬 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. 제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다 살아나는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. 그렇게 반년 가까이 혼자 가슴앓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씩 저랑 마주칠 때 웃어주는 모습이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나 싶기도 했지만 고백을 해서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? 아예 못 보진 않을까? 하는 마음에 반년 정도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아가씨들이 제법 있었어요.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결단을 내리고 큰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. 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못 먹고 있어. 너 쉬는 날 같이 먹으러 가주면 안 돼? 죄송합니다. 그랬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.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그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했고 술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. 저희 집 근처에서 술을 먹었는데 만취까진 아니지만 둘 다 취하긴 취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은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우리 집에서 자라고 했어요.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알겠다고 해서 같이 집으로 갔어요. 그 사람은 작은 방을 쓰고 저는 안방을 쓰기로 하고 각자 방으로 갔죠.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까? 제가 작은 방으로 갔어요. 같이 있고 싶어서.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제가 덮쳐버렸어요. 그 남자도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자연스럽게 받아주더군요.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날이 사귄 지 1일이 되었어요.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사람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들어와 동거가 시작되었어요. 저도 가게에서 숙식하면서 이 아가씨 저 아가씨랑 마주치는 게 좋진 않았거든요. 그렇게 저희의 동거 생활은 시작되었어요.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였었던 것 같아요. 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게 그 남자에게 미안했지만 같은 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 100%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더라고요. 제가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. 매일 가게에서 마주치는 게 점점 더 불편해지더라고요. 그렇게 각자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여느 연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.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죠. 그렇게 2년 조금 넘게 동거를 했어요.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기는커녕 더 좋아졌었고 제 미래에 그 사람을 빼곤 그 무엇도 계획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외박을 했어요.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외박을 했어요. 전화를 수십 통, 수백 통해도 받지도 않고요. 나중엔 꺼지더라고요. 너무너무 불안했어요.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점점 불안한 촉이 오더라고요. 혹시 다른 여자랑? 2년 내내 여자들이 계속 꼬이긴 했어요.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라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였다가 나중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살았거든요.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날을 새고 나니 그 남자가 들어오더군요. 저는 어디서 뭐 했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. 너무나 솔직한 그 남자 스타일에 혹시나 여자랑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까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정적이 흘렀죠. 그때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. 우리 헤어지자.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왜냐고 묻지도 못했어요.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냐고 묻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했어요. 헤어지자고 할 때 그 남자 눈에 제가 없었거든요. 전 직감을 했어요.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. 그렇게 이별을 했어요. 2년간 꿈 같았던 하루하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난 거죠. 매일매일 페인처럼 살았어요. 가게도 쉬고 매일매일 술에 쩔었어요. 죽고 싶은 나날들이었죠. 너무너무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. 꾹 참았죠. 쿨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.
그렇게 폐인 생활을 6개월 정도 하고 정신 차리고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제 일상으로 돌아갔죠. 그 무료하고 지옥 같은 일상 속으로. 매일매일 그 남자를 그리워했어요.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홀로 보냈어요. 다른 남자 소개도 받고 손님이 작업도 걸어왔지만 그 남자보다 좋지 않은 남자한테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아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. 헤어지고 1년쯤 지났을까? 그때 알게 됐어요. 왜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었는지. 첫사랑과 재회를 해서 저를 버리고 살림을 차린 거였더라고요. 첫사랑과 얼마 안 돼서 헤어졌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터라 충격적이진 않았어요.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요. 그렇게 총 3년이란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을 때쯤 그 남자한테 연락이 왔어요. 잘 지내냐고. 저는 전화번호도 그 남자 때문에 안 바꾸고 있었어요. 혹시나 연락이 올까봐. 근데 정말 연락이 오더라고요. 3년 전에 당한 배신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너무나 사랑했고 보고 싶어서 답장을 하고 그렇게 연락이 이어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. 3년이 지난 그 남자의 눈빛에서 제가 완전히 사라진 게 느껴졌어요. 절 사랑했던 그 전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. 그런 눈빛을 보고도 전 아직도 그 남자가 좋아서 미치겠어요. 저는 그 남자의 마음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좋아서 미치겠어요. 다시 고백해서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될까요? 아님 깨진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? 한 번 배신이 힘들지 2번은 쉬울 텐데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요. 또 한 번 배신당하면 저도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.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네요. 네, 이렇게 사연을 쭉 읽어봤는데요. 참 마음이 아프죠. 서로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,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하지만 그런 상황이 흔치 않죠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소녀들이 연애를 할 수 있는 루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스스로가 연애하고 싶어서 그 루트를 개척한다면 무수히 많은 루트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사연녀 같은 상황이라면 연애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손님이거나 동종업계 종사자거나 두 분류로 나뉩니다. 이 사연녀도 업계 종사자인 웨이터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연애하는 중간중간에도 남녀 문제로 분명히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. 제가 들은 것도 몇 개 있고요. 남자도 비주얼이 좋고 여자도 비주얼이 좋으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. 첫사랑의 등장. 두둥. 외박을 하자마자 바로 이별 통보를 한 거라면 그 전부터 아마 그 남자는 첫사랑과 연락을 하고 있었을 거고 몰래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외박이 처음이었던 거지. 어찌됐건 결국엔 그 사건으로 헤어진 거고 그 사건 이후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온 거고 그 연락이 매개체가 되어서 연인은 아니지만 연락도 하고 만나도 보고 이런 상황이 온 거죠. 사랑이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. 그 남자가 눈빛에 자기가 없다는 걸 느꼈음에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저라면 무조건 다시 잡습니다.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잡아요. 실패하면 될 때까지 합니다. 물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은 없지만 죄송합니다. 그래야 실패를 해도 좀 떨쳐내기 수월할 것 같고 저는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신조라서 그럴 것 같아요. 사연녀의 지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잊으라고 하고 싶어요. 한 번 배신이 어렵지 2번, 3번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미 그 남자는 마음이 떴어요. 다시 잡으면 잡힐 수 있겠지만 그 남자가 예전만큼 사연녀를 사랑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버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사연녀는 충분히 이쁘고 매력적이에요. 제 지인이니까 제가 더 잘 알겠죠. 업소일도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정리하고 자기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. 그 남자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면 당연히 그 남자가 생각나면서 계속 비교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잘난 남자를 만나면 잊혀지는 거 한순간이에요. 5년 이상 더 살아본 오빠로서 장담 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예 연락도 하지 말고 자기 개발에 더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런 상담은 얼굴 보고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반토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